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원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입니다.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300여 명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2일이고 지난달 22일부터는 조합원 7명이 건조중에 선박에서 3주째 점거 동성을 이어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의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3,5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 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결국 협상을 타결했었죠. 파업 51일, 선박점거 농성 31일, 산업은행합 단식투쟁은 9일 만입니다. 이번 하청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조선업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경기가 좋아진 2000년대부터 하청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낮았으나 원청의 정규직 노조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6년 조선업 위기를 겪으며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원청노동자의 비율을 훨씬 넘어섰죠.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해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5년 13만 명이던 하청 노동자가 2020년에는 5만 4천여 명으로 대거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금융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넘기려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의 복잡한 고용 구조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는 100여 개의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되어 있고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노동자로 나뉜다고 하고 그 외에도 물량팀이나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제하도급 업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하도급은 원하청 간 도급 계약서상 금지되어 있지만 조선소 현장에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렇듯 임금 형태와 고용 형태, 계약 형태가 중층적으로 교차하고 있어서 동일한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다른 임금 형태와 고용 형태, 계약 형태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량 변동에 맞춰 노동자들을 유연하게 사용하려는 이 기업의 입김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무기계약직 대신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단기계약직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하청업체 무기계약직 비율은 현재 20에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차이점도 먼저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월급은 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임금 삭감이 진행된 뒤 지금까지 임금이 동결된 것이죠. 게다가 하청업체는 전적으로 원청의 공사 중간마다 공사 진행 수준만큼 지급하는 기성금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의 기성금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퇴직금, 사회보험료를 줄이거나 찬압해 이윤을 남기는 구조인 셈이라고 하죠. 일당제 하청 노동자 A씨는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고는 10명에 2,000원을 주죠. 어떤 사람은 50원, 어떤 사람은 0원 이런 식이에요. 올해도 기성금이 3% 올라서 누구는 100원, 누구는 200원 임금 해마다 올려야 하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근로계약 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계약서를 쓰죠. 회사에서 각 탈의실에 3,000원 주면 그걸로 100원, 200원 갈라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위험의 매주화와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원청 노동자에 비해 위험하고 고강도 노동을 도맡으면서도 60에서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여금, 학자금 등을 비롯한 복지 역시 존재하지 않죠. 시급지 하청 노동자 B씨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용접 업무 중 위험하고 자세가 안 나오는 용접은 대부분 외주화되었죠. 나머지 작업 환경이 좋은 것은 정규직이 합니다. 정규직은 온도가 높다고 하면 팬을 틀어서 온도를 낮춰주죠. 팬을 설치할 수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당제 하청노동자 A씨는 정규직에 비해 적던 상여금마저 사라진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소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요구는 최저시급만 면하고 5년 전 임금 수준으로라도 회복하라는 것이죠. 정규직은 상여금 800%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있던 것도 우리 사인 받아서 다 빼앗아 갔거든요. 정규직은 1년에서 30년 퇴직금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20년을 다녀도 퇴직금도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이번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에 대해서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들었듯이 거통고 조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이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파업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6명은 조선소 1도크에 건조 중인 선박에 올라 농성 중이고 한 명은 사방 1m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조물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두어 투쟁하고 있었죠. 박두선 대우조선 해양 사장은 지난 7일 오포조선소에서 사상 초유의 1도크 중단 장기화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주의 파업 중단을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수년간 조선 불황에서 다시 호황으로 모처럼 일감이 몰려들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 입장에서는 불황을 볼모로 잡은 불법 파업에 대해 회사 돈리까지 위태로워졌다고 호소했죠. 과거 수주급락에 회사는 지난해 1조 7,547억 원의 영업적자를 받고 1분기 부채 비율도 523%에 육박하며 유동성 부족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 환경에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도 환경이 급변하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중심으로 선박 발주가 크게 늘어나 대우조선 회행도 극적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했었다고 하죠. 박 사장이 예정에도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은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대우조선 해양의 경영 환경이 다시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선박인도 연기에 따른 해외 선주의 대우조선에 대한 불신과 지역 근로자들의 생계 위협까지 무형의 리스크까지 가중된 상태라고 했죠. 박 사장은 1도크에서 건조 중인 호선은 모두 내척으로 인도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며 내업에서 외업으로 넘어가는 제고 블록이 증가하면서 내업 공정도 조만간 중단이 한다고 우려했으며 파업에 따른 실제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박 사장은 진수 지원으로 하루 매출 감소 260억여 원, 고정비 손실 60억여 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매출비와 고정비 손실만 6월 말까지 2,800억 원이 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인용한 민주당 경남도당은 조선업은 불황을 겪으며 5년 동안 7만 6천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대량 해고된 바가 있고 거제에서만도 3만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고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은 상여금 550%를 삭감당하고 임금은 연간 30%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는 30도가 넘는 땡볕 더위 속에서도 해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을 했었죠. 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한 산업은행과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입니다. 새 단식자와 함께 상경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이광훈 씨는 2011년 입사 때 한 해 연봉이 4,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연봉이 3,400만 원으로 1,000만 원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됐다. 올해 시급도 9,2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데 이렇게는 가족 부양하면 살 수가 없다고 했죠. 이 씨는 조사원이 다시 호황이 됐으니 불황일 때 삭감했던 임금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현재 사측의 노조 탄압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광원 씨는 농성장에서 오마이뉴스 언론과 만나 회사에서 수백 명의 구사대를 보내 노조원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한 노동자는 소화기 한 통 분량을 얼굴에 다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약에 파업을 풀면 저들이 얼마나 더 잔혹하게 나올지 뻔하다라며 제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파업을 풀 수 없다고 했죠. 파업 농성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속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와 사측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는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 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동이라며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장관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근로자 8천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했죠. 이 말을 읽고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 의아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에 관심이나 있는 건지 장관의 생각이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떻게 노동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불법 파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대우조선의 경영 손실 상황만 열거했고 노동부 장관이 나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다고 지적했었죠.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농사하고 있었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저천하청지회 유채환 부지회장과 이학수 조합원이 8일 한 말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후 부지회장은 오늘도 충돌이 있었다. 가슴이 아프다. 왜 노동자들이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임금을 깎였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전쟁을 치르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다. 노조 없이는 무수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자리만 추구하는 박두선 대표이사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찾고 있느냐, 자신의 호봉과 임금만을 추구하는 협력사, 원청사, 즉 반장들은 진정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느냐며 하청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조합원은 이전에 보았던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난다.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손가락에 피가 난다고 먼저 치료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장면이다며 오늘 현실과 너무나 같다. 저희는 생지역 같은 데서는 못 살겠다며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업 특급 못한다고 징징대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세계조선업 불황으로 수년 동안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며 그러나 작년에 수주가 대박나고 조선업이 호황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내몰렸던 그 많은 노동자들은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왜 그렇겠느냐. 조선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하고 저임금, 불안전 노동 등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터전한 삶이기 때문이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고 정당하다고 덧붙였었죠. 윤 위원장은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기도 했지만 지난 5년에서 6년 동안 임금 현상 유지가 아니라 삭감되었다. 15년 근속 노동자의 5년 전 연봉이 연말정산 기준으로 4,900여만 원이었다. 작년에는 3,700여만 원이다라며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조업도 호황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 30% 인상이 아니라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구가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 전부이다며 그런데 대주주 산업은행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이것을 못 들어주고 있다고 했죠.
했죠. 그런데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 소박한 요구가 산업은행이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이 해결하기는커녕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그 투쟁을 진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금속노조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즉각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걸 밝혔었죠. 한편 천주교 정의구역 전국사재단은 오늘 18일 오후 3시 옥포조선소 서물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미사를 가졌었죠. 종교계에서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사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하청노사 양측이 21일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타결 여부가 주목되었습니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만나 협상을 했고, 양측은 임금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을 알려졌었죠.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오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이 22일 타결되면서 민주노조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산해협력회사 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계와 속결을 거듭한 끝에 4.5% 임금 인상, 내년부터 설 추석 각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등 상여금 140만원 지급, 고용계약 최소 1년 단위 체결, 재하도급 금지, 폐업한 합청업체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용하기 위해 노력된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후 열린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 90% 이상 찬성으로 이 합의안을 가결했죠.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나왔습니다. 성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노사 협상을 통해서 민형사상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인데요, 지도부 6명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당당히 받아 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불법 정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유가 상생해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노조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일 또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조적인 선박의 점거행위에 대해서는 파업이 종료됐더라도 끝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부분 또한 원하청이 수천억 원대의 경영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만큼 하청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사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합의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 하청업체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관련 수사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번 파업에 적극하다만 유채한 부주의장 등 9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2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파업이라는 뉴스로 노조를 접할 때면 무언가 그들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것만 같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며 폭력적으로 대항하며 위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전혀 반대였습니다. 물론 귀족노조라고 하는 올바르지 못한 노조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 파업의 노동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시대적인 경제 상황에 임금 삭감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일을 했었죠. 그들은 그저 정당한 요구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위험한 일을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도 임금도 높아지는데 왜 이분들은 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까요? 특히나 조선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못 배웠으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직업과 노동 강도에 맞는 임금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더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분야이더라도 미래의 사람들이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요? 노동자분들이 그들이 하는 노동에 맞는 임금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